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육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진 군수 후보들도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강진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이 강진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장희원 기자입니다. 농어촌 대표 지역인 전남 강진군.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강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후보와 무소속 강진원 후보의 양강구도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차영수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과 전남도 의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예산 확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이고 저는 전라남도에서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에 맥을 짚을 줄 알고 설계할 줄 압니다. 강진은 자립도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진원 후보는 현역 군수로서의 행정 경험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고 있고 또한 강주에서 강진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목포, 강진, 부산, 남해선 철도가 개통이 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행정 경험이 있고 군수의 실제 일의 성과가 있는.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지역 활성화와 인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차 후보는 전남 광주 통합시대에 맞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를 찾아가 예산을 확보해서 살기 좋은 강진, 돌아오는 강진, 일하는 강진, 강진 예산 1조 원 시대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우리는 강진군 전체 전 국민에게 월 15만 원, 연 180만 국민 전체의 기본소득을 지불하겠습니다. 강 후보는 관광산업과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 소득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유인처럼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성공적으로 유치돼가지고 운영될 경우 거기서 생긴 재원으로 가구당 매년 240만 원을. 민주당 조직력과 현역 군수의 공천 갈등 여파로 본선 전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여온 강진 군수 선거. 강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누가 만들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육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순천시장 후보들의 경제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청년 유출, 산업 전환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마다 경제를 살리는 방식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무엇이 다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서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 경제 회복은 이번 순천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해법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도시경제도 버틸 수 없다며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공사 설립과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3만 6천 명 중에 70% 이상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과 같은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차액분을 시에서 보전해주는 자영업자 최저소득 보장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시민중심 경제와 생활 안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순천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동북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돌봄과 복지 분야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 성장보다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해 시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유수를 통합해서 신산업을 유치하고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00만의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주항공, 방산과 바이오,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이른바 순천경제 5대 축을 완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가 정원과 관광산업 기반에 첨단 산업을 더해 순천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정주 여건들이 미래형으로 확실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와 교육, 문화체육 부분이 민선 9기 때는 과도할 정도로 투자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결국 골목 상권과 민생회복 중심이냐, 생활안정과 시민 참여형 경제냐, 아니면 첨단 산업을 통한 성장 중심이냐로 요약됩니다. 공약 경쟁을 넘어 실제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까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가 표심을 가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흥군수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류봉진, 최진열 후보는 저마다 고흥의 미래를 바꿀 공약들을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새 후보가 제시한 지역발전 해법을 송하영 기자가 비교 점검했습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중단 없는 고흥 발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 공 후보의 핵심 공약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입니다.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통해 고흥을 국내 우주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고흥읍에서 복례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반드시 고흥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고흥까지 53km 직선고속도로 반드시 국가계획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류봉진 후보는 체감형 민생행정과 군정개혁을 내걸었습니다. 류 후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1년 이내에 군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군수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군수실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상황을 군수실 앞 CCTV를 통해서 활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무소속 주자인 최진열 후보는 수익형 관광산업과 축산업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최 후보는 상층부에 드론 착륙장이, 하층부에 숙박시설이 갖춰진 타워형 풍력 발전기를 구축해 이색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 단지를 조성해 축산 농가 소득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우촌 단지를 형성해서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만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고흥이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패키지를 새 후보가 내놓은 청사진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재원 조달이 공통된 과제입니다. 대형 국책 사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재원 확보 방안이, 그리고 한우단지 조성 역시 초기 자본 조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는 유권자들의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가 행정조직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26일 해남군청 수사관을 보내 총무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명군수가 급여를 기부하는 등 자신의 미담을 포함해 민선 8기 행정을 홍보하면서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선거 공약집에 김 후보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힌 가운데 장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김 후보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업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발했으며 경찰은 특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온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에 대한 광주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법농단에 의해 오염됐다는 제보를 받았고 지역의 사업가 등이 가담해 광주고법의 동료 판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유도하는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골프장 등에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제보자는 로비에 간접적으로 가담해 상황을 목격하는 등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법 왜곡죄가 신설돼 관련 판사 3명과 검사 1명을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식사비 대납 금권 선거 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인화 후보 선대위는 정 후보가 당시 현직 시장으로 잠시 들러 인사만 했을 뿐 식사를 하지 않았고 식사비 대납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같은 날 별도 장소에서 식사한 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선거 막판 시민 판단을 왜곡하려는 조직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원 라 선거구 무소속 송하진 후보는 지난 23일 둔덕동의 한 도로에 게시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 후보의 지지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5월 중순쯤 선거구민 80여 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예비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참석자들에게 270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봉기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가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신안군수 선거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고 후보는 지난 24일 김태성 후보 중심의 국민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신안군수 선거는 고길호, 최재순, 고봉기 후보가 김태성 후보로 합류하면서 박우량 후보와 김태성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1심에 장기 2년, 단기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024년 10월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도가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등과 함께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620억 원 규모의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고출력 레이저 집적단지 조성 계획에 국내 관련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우주와 방산, 조선과 철강 등 첨단 제조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레이저 산업 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할 초대 금고로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시의 재정을 연말까지 관리할 초대 1금고로 농협은행과 2금고의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용도와 협력사업 등 40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7개 특별회계를 맡고 광주은행은 16개 특별회계와 34개 기금을 각각 관리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연간 재정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되며 2027년부터 4년 동안 관리할 차기은행은 올해 하반기 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녹조를 예방하고 안전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초까지 하루에 53세제곱미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오수 처리 시설 10곳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신고 여부와 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30일 진학당에서 국악연주단 공연 국악의 향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와 민요, 무용, 기악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무료 셔틀버스와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지난 23일부터 26일 새벽까지 도서 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5명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복통을 호소한 50대 남성과 영광군 가마미 해상에서 다리 마비 증상을 보인 50대 남성을 신속히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이어 24일부터 26일에는 신안군 하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6살 남자아이와 술과 농약을 함께 마신 70대 남성 등을 잇따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6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도 대성병원과 고금의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등과 협력해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0억 원이 투입되며 편백숲 우드랜드와 마음건강 치유센터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해 추진됩니다. 장흥군은 회복관광센터 조성과 치유형 휴식 프로그램인 리트릿 셀프케어 개발 등을 통해 체류형 치유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종합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